자, 그런가 하면 이해찬 전 대표는 카르텔의 중심엔 한동훈이 있다라고 책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기득권 카르텔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공격했다. 기득권층 2세들이 차지한 검찰, 언론 등 한동훈 같은 인물이 카르텔의 중심이다라고 회고록에 작성했죠.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이다라고 이해찬 전 대표 등을 직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 진짜 이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 20여 년간 부패 정치인이나 비리 재벌, 그리고 투기 자본, 깡패들과 손잡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되게 국민 편에서 맞서 싸워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득권 카르텔은 이해찬 전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을 강력하게 쥐고 있는 주류인 운동권 카르텔이 아니냐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전윤기 의원님, 네. 한 장관이 카르텔입니까? 운동권이 카르텔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카르텔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운동권이 많은 권력 앞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한동훈 장관의 카르텔은 원래 검찰이 권력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너도 카르텔이고 너도 카르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저는 한동훈 장관 하나 아쉬운 게 아까 검소한박 이야기도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일국의 장관이라고 본인을 그렇게 자칭하고 있고 나는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국민들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네가 꼼수를 부렸으니까 나도 꼼수를 부릴 거다. 그게 시행령 통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내로남불이라서 한동훈 장관도 본인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많은 언론들의 이제 보도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한 장관을 카르텔의 중심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해찬 대표가 한동훈을 향해서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는 게 좀 어색하다, 이런 보도도 많아요. 네,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전체 우리 사회가 이제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되면서 말하자면 재벌 2세, 또 말하자면 법조인 2세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세습을 해가면서 실제적으로 보면 새로운 기득권층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한동훈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넓은 의미에서 기득권층이 공고화되면서 검찰과 검언 유착 이런 것들 하나의 가르치기에 기득권의 한 축으로 재벌을 옹호하고 있고, 이제 그런 권력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검찰과 언론, 일반 재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아마 기존의 패러다임일 수 있는데, 이제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기득권, 즉 민주당 시대의 기득권은 소위 민주당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586 운동권의 기득권 권력이 아니냐. 내가 들여다봤더니 그 586 운동권 중에서 이미 비리를 저지르거나 부패에 노출된, 또 재벌과 손잡은 이런 어떤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에 편입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논법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이 그럴 수 있는 건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쑥 잘라버려요. 586은 다 그렇고 나는 그렇지 않다, 검찰의 일부인 나는, 이런 논지의 모순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수많은 민주화 운동 세대, 수많은 586은 사실은 희생자예요. 오히려 586이라고 이름 속에서 몇몇 운동권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돼 있거나 카르텔화 되고 있다는 부분은 아픈 부분이지만, 또 검찰의 일부분도 역으로 보면 많은 검찰이 그동안의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는 것도 본인이 인정하고 더 낮게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병 대변인님, 네. 누가 이 시대에 더 카르텔이라고 보십니까? 이 문제가 됐던 건 이해찬 전 대표의 회고록, 책 때문에 나왔던 내용이 회자가 된 건데요. 김영주 의원님 말씀처럼 운동을 했던 모든 이 시대의 민주화 운동에 열심히 헌신했던 분들이 다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 기득권을 가지고 오랜 기간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부패에 연루되거나 그들 스스로가 문제가 커지게 된다면 같이 함께 운동을 했던 민주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해찬 전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게 됐던 정치 권력의 핵심 축에 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책에서 이재명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외치면서 얘기를 하던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에 불과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력한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 성장했던 배경에는 이해찬 전 대표가 뒤에서 밀어준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도 상당했습니다. 그 중간에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요.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랑 별 관계가 없다고 했던 경기도의 평화부지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이화영 지금 킨텍스 대표가 같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치적 세력들을 형성하면서 힘이 받기 시작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상당했습니다. 그 이화영 대표가 지금 현재 여러 쌍방울 의혹 등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고 그 내용으로 지금 구속을 한 해 만에 이런 일들까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전 대표 스스로가 지금 있게 되는 일들 속에서 회고록을 내놓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때 뭔가 좀 정제된 메시지를 내놨다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텐데요. 한쪽을 대상으로 굉장히 폄훼하고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정부패에 관련된 혐의들이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으니 아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기득권 카르텔이냐 실질적인 범죄 혐의가 많은 사람들이 더 기득권 카르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받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